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심상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상화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는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하나의 믿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심상화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제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심상화라는 것은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리그파님의 책 네빌링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33개의 계단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이 나는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즉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상상을 제대로 하면 욕망은 사라진다. 전 이 말을 네빌 고다드의 책에서 처음 접하였는데 어떤 신비적인 현상처럼 생각하였죠. 아마 저처럼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마치 열심히 기도를 올렸더니 기적의 증표로 무지개가 떴다는 이야기처럼 신비한 것으로 느껴졌었죠. 그런데 이건 신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죠. 아이가 게임기를 갖고 싶어 한다면 사고 싶다는 욕망을 지닌 채 게임기를 사달라고 계속 조를 겁니다. 그런데 게임기를 사주면 더 이상 그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르지 않겠죠. 물론 다른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를 수는 있지만 그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욕망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는 식욕이 강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양껏 먹게 된다면 더 이상 식욕이 없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욕망하던 것을 채우게 된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게 되죠. 믿음이 생길 때 욕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같이 욕구를 채우게 됐을 때 더 이상 욕구가 사라진다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다만 그 욕구를 채우게 되는 곳이 현실이 아닌 상상 속이라는 점만 다를 뿐인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욕구가 있을 때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특정한 감정이 생깁니다. 결핍감과 불안감이죠. 욕망은 결핍감과 불안감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욕망은 잔잔한 마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잔잔한 호수 위에 물결이 일렁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계속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계속 뛰어가는 기분이 들면서 잔잔한 호수에 더 큰 물결이 일어나죠. 이 물결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모습을 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욕망이 불러온 결핍감과 불안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동시에 예전에는 그것이 갖고 싶어서 혹은 되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매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어느새 말끔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고는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바랐었는지 기억도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완벽한 믿음을 나타내는 상태는 욕망이 사라진 상태인 겁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죠. 그래서 있는 것만큼 믿음이 있다는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겁니다. 욕망이 사라지면서 언제 이루어지나 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라는 의문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던 분이 예전에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에 시크릿이란 것은 그저 어떤 목표를 세우는 역할만을 한다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크릿이라는 것이 자신을 독려하는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외부의 사물이나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에 대해 반박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논리적인 반박과 설득으로는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증거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받을 기회가 드물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목표를 하나 정하였죠. 저는 그것을 꽃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태어나서 꽃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고 꽃이야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서
가볍게 상상할 수 있었기에 적당하였죠. 어쨌든 누군가에게 꽃을 받는다면 결국 상상의 힘은 다른 이에게도 심지어는 주변 상황에도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어떤 심상화를 한다는 것을 미리 증거로 남겨두었죠. 심상화를 한 날이 언제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그날의 날짜가 적힌 포털 사이트 화면 위 주소창에 꽃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남긴 후에 전체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꽃을 받는 심상화를 하기 시작하였죠. 그 상상을 한 날이 5월 12일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곧 5월 15일이 되는데 그날이 되면 예전에 과외를 해줬던 학생에게서 꽃을 받지 않을까? 혹은 네빌 고다드를 읽은 독자가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때 압둘라가 네빌 고다드에게 해줬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네가 이미 그곳에 있는데 언제, 어떻게 라고 묻지는 않네. 만약 내가 꽃을 이미 받았다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묻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전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을 상상이 덜 됐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한 번 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깊게 받아들였죠.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꽃을 받으면서 비닐의 까슬까슬한 감각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죠. 그 다음 날이 되자 신기하게도 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18일, 아내가 영화 나디아 연대기 3편을 보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1편도 보지 않고 2편도 보지 않았는데 3편을 보러 가자고 해서 좀 의아했지만 저도 별 거부 반응 없이 그러자고 하였죠.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아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고 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TV 광고를 하면서 TV 2대를 놓고 어느 쪽이 더 선명한지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죠. 아내를 기다리던 중 점원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얼른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한쪽의 TV에 붙여주었죠. 그랬더니 그 여자 점원이 꽃을 하나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비닐에 덮인 바로 그 꽃이었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잊고 있을 때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욕망은 사라지고 언제 어떻게를 묻는 질문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는 난 믿는다, 난 믿는다, 난 믿는다 라고 쉴 새 없이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소망이 성취된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의식 못할지는 몰라도 반드시 욕망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하는 방법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현재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상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상상을 해서 욕망이 사라진다면 그만큼 일상에서는 소망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망을 잊어갈 때쯤 우리의 상식은 이렇게 말을 하죠. 소망하는 것을 잊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소망을 더더욱 꽉 쥐기로 결심하면서 자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소망을 꽉 쥐고 자주 생각하는 동안에는 소망이 절대 현현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안식은 그 상태와는 반대이죠.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는 만큼 욕망은 줄고 욕망이 줄어든 만큼 현실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을 잊었기에 소망을 포기한 사람과도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